conducted an extraordinary military operation of Venezuela. I think we're going to get it. One way or the other, we're going to get it. 모든 게 다 부동산이 남은 3년도 계속 불안정하고 피곤할 것 같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계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많은 뉴스거리가 생겨나고 있고 이슈들이 있잖아요. 어떤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지.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독특한 정치 지도자입니다. 45대 미국 대통령 4년을 한 다음에 징검다리로 재선에 성공한 대통령입니다. 징검다리 재선을 한 미국 대통령의 역사상으로 2번밖에 없어요. 미국 유권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하나는 살인적인 물가고, 코로나 사태 이후에 미국 정부가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풀었어요. 그랬더니 인플레이션, 물가고가 막 올라간 거예요. 40년 만에 최고의 수준이에요. 그때 이제 트럼프가 내가 재선이 되면 다시 그 좋은 시절로 물가를 잡아서 잘 살게 해주겠다. 실제로 잘 살게 됐었나요? 잘 살게 됐었죠. 근데 그 4년 동안에 잘 살기 위해서 미국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 능력을 희생했다는 비판도 있어요. 두 번째 미국 유권자들이 중요시 생각했던 것은 불법 이민자들이 너무 많이 몰려온다. 치안이 불안하고 특히 우리 일자리를 뺏어간다. 그것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당선이 되고 나면은 국경을 확실히 통제하겠다. 이 두 가지 공약을 했는데 이게 먹힌 거예요. 실제로 멕시코 국경에 콘크리트 벽을 세우고 그런 것들이 세계인들이 봤을 때는 무자비해 보이고 좀 그렇게 보일 수 있었겠지만 표를 줬던 사람들은 이 사람은 어찌되고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구나. 그런 인식은 줬을 것 같아요. 아주 정확한 얘기를 하셨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특징이 뭐냐면은 선거 캠페인 때 냈었던 공약은 아무리 그 논란이 있더라도 취임하자마자 행정명령을 사인해서 이행에 옮겼어요. 지난해 4월에 미국과 불공정 무역을 한 나라들을 혼내줘야겠다. 관세를 받아가지고 미국의 경제를 부활시키겠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15% 관세를 때렸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정당성이 하나도 없는 게 한국하고 미국 사이에는 자유무역협정 FTA가 있기 때문에 관세가 없어요. 근데 지난 몇 년 동안에 한국이 미국에 대해서 무역 흑자를 계속 기록해 왔거든요. 그거는 한국이 반칙을 해서가 아니라 한국 제품이 미국 시장에서 잘 나갔기 때문이에요. 품질이 좋아서인데도 트럼프 행정부 사람들은 건남 모르겠고 하여간 왜 너만 맨날 1등을 하냐. 너 15% 내. 근데 그게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해도 그렇게 뒤집을 수 있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그 법안을 EPA라고 해요. 엄중한 국가 위기가 있을 시에는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발동해서 무역을 통제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관세도 무역정책의 일부니까. 지금 대법원에서 심리하고 있는 건 그렇게 엄중하고 비상한 국가 위기가 있느냐. 트럼프 대통령은 있다는 거예요. 특히 중국과의 무역에서의 적자. 이게 위기 상황이다. 하지만 정말 위기 상황 적자냐. 그게 주관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이제 연방대법원이 판결을 할 거예요. 위기가 있냐 없냐.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미 관세를 다 걷어들였거든요. 이게 만약에 위헌 판결이 나서 트럼프 행정부가 패소한다면은 관세를 다 돌려줘야 돼요. 와, 그 모양이 완전 빠지겠네요. 모양이 완전 빠지고 이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죠. 다 영수증 보고 이제 돌려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것들 알았을 텐데도 먼저 걷어들이기부터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논리가 있었던 것이죠. 비상사태였다.
국가 위기인데 그냥 보고만 있냐?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연방 부채를 갚아 나가겠다. 지금 이자로만 한 해 미국 국방 예산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얘기는 이것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좋은 정책 아니냐. 그럼 지금 이제 관세를 내야 하는 다른 나라들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시간을 끌면서 어떻게 판결이 나오는지 보자 기다리고 있는 나라들도 많겠어요. 근데 너무 큰 희망을 걸 수는 없어요. 왜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해소를 하면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또 관세 비슷한 걸 갖고 그러니까 피곤한 거고. 근데 중국이 완전 버티고 있잖아요. 더 큰 관세를 미국에 매기고.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관세를 올렸었잖아요. 145%까지 올라갔죠. 그랬더니 중국도 125%까지 관세를 올렸어요.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후퇴를 했죠. 유예를 선언했죠. 근데 미국이 불리해요. 왜요? 왜냐하면 중국은 트럼프 집권 일기 때 관세 폭탄을 미국한테 엄청 맞았거든요. 그리고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와서 좀 나아지는가 했는데 중국에 대한 관세는 그대로 유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지도자들의 결론은 이거는 트럼프라서 그렇고 바이든이라서 그렇고가 아니라 미국은 정말 똘똘 뭉쳐서 우리를 제어하려고 그러는구나. 그러면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수출 비중을 줄입니다. 내수 진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GDP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용을 22%, 15%까지 내렸어요. 그리고 그 내린 비중에서도 미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확 줄였어요. 미국하고 무역을 안 해도 버틸 수 있는 내구성을 마련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중국의 관세를 많이 때렸어. 그럼 이제 중국에서 오는 물건 비싸지는 거잖아. 그러면 그게 전부 다 미국 소비자들에게 부담인 거잖아요. 그렇게 경제학들이 다 경고를 했는데 트럼프 때는 아니다. 중국 걸 안 사니까 그 미국 걸 살 거다라고 생각하는 네,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죠. 원자재들이 다 여러 나라에서 오는 건데. 미국에서 생산되는 제조품의 60%는 수입자재를 통해서 만드는 거예요. 베네수엘라도 중국과 관련된 문제라면서요? The United States Armed Forces conducted an extraordinary military operation in the capital of Venezuela. 그 전에 친미인데 전임 차베스 대통령 때부터 미운털이 단단히 박힌 나라였죠. 그리고 후임자인 마두로 대통령도 미국에 대한 비판을 계속하는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행동에 나서서 손을 본 거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중국과의 연관도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석유의 가장 큰 수입 국가가 중국이에요.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해서 미중 간의 패권 경쟁에서 미국이 이기려고 하는데 러시아로부터 값싼 천연가스가 들어오고 베네수엘라로부터 풍부한 원유가 들어오면 중국이 버틸 힘이 생기기 때문에 이걸 끊어버려야 된다. 그런 것도 있죠.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미국 정부의 국가안보 전략에서 가장 높은 상위 문서가 국가안보전략 NSS예요.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남아메리카와 카리브해의 정치적 안정을 이루지 못하면은 정치적 포갑과 가난을 견디지 못한 사람들이 미국으로 불법 이민을 온다. 그리고 마약 카르텔 때문에 미국이 병든다. 그리고 중국과 손잡기 때문에 우리의 글로벌 전략이 효과가 없어진다. 그러니까 이제 남미와 카리브해의 반미 성향을 가진 정권들을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본보기가 마두로 대통령 부부의 체포였죠.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경고를 많이 했어요. 적당히 하자. 근데 마두로 대통령이 막 노래 부르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조롱하는 그렇다고 남의 대통령은 막 체포하는 게 국제법상으로 맞는 건가요? 제가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인이라고 생각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법 위반 없습니다. 왜요? 마두로 대통령 체포는 군사행동이 아니에요. 미국 법무부의 영장 집행이에요. 이미 마두로 대통령은 현상금이 걸려있는 현행범이었어요. 마약 불법 수출 때문에 영장을 집행하려고 하는데 미국 군대가 도와준 거예요. 체포를 3시간 만에 몰래 들어가서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침실해서 옷 갈아입을 사도 없이 쏙 집어서 마이애미까지 이송을 했잖아요. 그러면요 제가 만약 여기서
메롱메롱 막 이렇게 했어요. 평상동으로 헬기 날아서 저 데리고 갈 수 있는 거예요? 법률상으로는 가능해요. 가능해요? 근데 홍진경 씨를 체포해서 무슨 실익이 있어요? 대통령 보고가 체포됐을 때 북한이 어떻게 반응했겠냐. 아니 많이 놀랐겠어요. 자기도 평양에 누워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해갖고 마이애미로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 그러니까 베네수엘라도 자랑을 한 게 우리는 완벽한 방공망을 갖추고 있다. 미국 공군이 들어올 수 없다 했는데 무력화시켰잖아요. 그 위공에서 쏴가지고 재밍을 한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살짝 맛보기 설명만 해줬는데 총탄을 쓰지 않고 소리를 해가지고 보안요원들이 다 쓰러졌대요. 코피 터지고 귀에서 피다고. 소리만으로? 소리라고 추정이 되는데 아직 미국 국방부가 밝히진 않았어요. 침묵이요. 근데 그 대통령 공의 구조가 되게 복잡할 텐데. 안에서 협력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김정은 위원장도 그래서 그 사건 나고 호위부대랑 경호원들을 싹 바꿨잖아요. 근데 지금은 안심하고 있을 거예요. 왜요? 체포는 할 수 있지만 실익이 없잖아요. 북한도 실익이 없는 거예요. 데리고 와봤자. 어떤 실익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또 북한은 미국 본토에서 너무 멀어요. 그리고 전술핵 교리를 보면은 최고 지도자의 안위에 치명적인 위기가 닥치거나 닥칠 것 같으면은 핵무기를 발사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 부부가 사라지고 나면은 북한 군부에서 어떡하지 하다가 핵무기 발사해야겠네?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익이 없는 거죠. 또 하나 국제법 위반이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각국의 국가 원수는 면책권을 가진다. 요번에 마두로 대통령, 난 선거에서 당선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니까 나는 면책권이 있잖아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미국 정부가 치밀하게 준비한 게 뭐냐면 그 어느 미국 대통령도 마두로 대통령을 합법적으로 선출된 베네수엘라 대통령으로 인정한 적이 없어요. 왜요? 선거 조작, 부정선거. 그러면 베네수엘라의 친미 정권이 들었을 수도 있나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체포한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화를 지지하지 않았어요. 마두로 대통령 밑에서 출세한 부통령 델시 로드리게스를 꼭 집어서 당신이 이제 베네수엘라를 제대로 관리해라. 그 마두로 대통령 라인을 뽑았네요. 네, 그대로. 그건 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민주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베네수엘라 정권이 중국하고 석유 거래를 안 하고 미국하고 협력하는 정권이면 괜찮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베네수엘라 정치에 너무 미국이 깊숙하게 개입하게 된다면 그건 미국한테 부담이 되거든요. 이라크에서 20년 그랬죠. 아프가니스탄에서 20년 개입했죠. 미국이 쓴 돈이 적어도 5조 달러예요. 우리나라 정부의 10년 예산에 해당해요. 이것을 되풀이하면 안 된다는 것이 트럼프 지지층의 경고예요. 민주화는 아직 너무 부담스럽고 안정화해라 이런 것이죠. 그린란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그린란드도 중국 때문인가요? We need Greenland for national security and even international security, and I think we're going to get it. One way or the other, we're going to get it. And we have quite a few soldiers, and maybe you'll see more and more soldiers go there. I don't know. What do you think? 적어도 트럼프 대통령의 설명은 그렇죠. 왜 미국이 그린란드를 가져야 되냐면 기후변화 때문에 지금 지구가 계속 따뜻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북극이 동토가 아니에요. 북극해 그 지역에서의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이 증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굉장히 쓸만하고 전략적으로 유용한 땅이 돼버린 것이죠. 그린란드에 매장된 걸로 생각하는 히토류양이 미국에 매장된 히토류양과 똑같아요. 빨리 그린란드에 군대도 주둔하고 히토리라든지 희귀광물을 채굴해서 미국이 사용해야만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에 맞설 수 있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정당화인데 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이것이 과장됐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 뭐 중국 해군이라든지 러시아 해군의 활동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린란드는 덴마크 땅이죠. 덴마크 땅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자치령이에요. 그린란드 주민이 결정하는 그런 자치구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처음에 이 그린란드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을 때는 그린란드 정부에서는 우리는 미국 땅이 되기도 싫고 덴마크 땅으로 편입되는 것도 싫다. 이대로 계속 자치령으로 살고 싶다 그랬어요. 근데 미국이 정말 가져갈 것 같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우린 덴마크 땅이 되는 게 낫겠다고 얘기를 바꿨죠. 그러면은 미국은 지금 그 땅을 갖겠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돈을 제시했죠. 알래스카를 매입한 거와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이 롤 모델로 삼고 있는 사람이 윌리엄 맥킨리 대통령이에요. 그때 미국 땅을 많이 넓혔어요. 푸에르토리코, 괌, 필리핀, 하와이를 병합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도 매입을 하거나 필요시에는 군사행동도 할 수 있다 그랬죠. 근데 군사행동을 한다 그러면 그거는 나토 헌장 위반이에요. 나토 헌장 제5조를 보면은 나토 회원국 하나에 대한 무력 침공은 나토 회원국 전체에 대한 무력 침공으로 간주한다. 집단 안전보장 조약이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에 대해서 미국이 무력을 행사하면 다른 나토 국가들은 제5조에 따라서 군사행동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럼 나토는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지금 막 웃고 있잖아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것을 부동산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용산 평택기지도 빌려줄 게 아니라 그냥 미국 땅으로 주면 편하지 않냐 이런 발언을 했잖아요. 굉장히 일관성이 있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마스 이스라엘 무력 충돌도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다 강제 이주시켜서 좀 더 좋은 환경에 살게 하고 그 가자 지구를 세계적인 휴양지로 만들면 평화가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 했잖아요. 모든 게 다 부동산이에요. 이거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세요? 그린란드 땅에 대해서는?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발언을 철회했습니다. Because people thought I would use force. I don't have to use force. I don't want to use force. I won't use force. 그린란드를 미국이 가져가야 된다 하니까 유럽연합이 그러면 미국 간의 관세 합의안을 취소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 증시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그린란드 합병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을 바꿨죠. 앞으로의 3년 어떻게 예상하세요? 바뀌는 건 없을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지지 기반이 뭘 원하는가를 잘 알고 있으니까요. 미국 제조 부활 그리고 국가 부채 경감을 위한 이제 관세 정책도 계속 할 것 같기 때문에 남은 3년도 계속 상당히 불안정하고 피곤할 것 같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왜 사람이 이름 따라간다고. 하필 미국 대통령 이름이 트럼프라서 트럼프 카드. 최고의 카드. 계속해서 이런 미국이 옳다, 자국의 유익을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고 그런 능력이 있는데 왜 사용을 안 하냐 이런 기조로 계속 나갈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잖아요.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가.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쿠팡 사태만 보더라도 국회 청문회에서 회장이 나와가지고 마치 한국 정치인들한테 불공정한 청문회를 당하고 정치적 마냥 사냥을 받는 그런 프레임, 이미지를 받는 것이 쿠팡의 전략이었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우리가 말려 들어갔어요. 쿠팡은 그걸 원했거든요. 그래서 미국 정치계에 이거 봐라. 한국에서 미국 기업이 구박받고 있다. 차별받고 있다는 건데 감정적인 대응을 한다면은 우리가 점점 불리해진다. 옳은 일, 정의로운 일을 하더라도 의도만으로는 안 되잖아요. 치밀하고 효과적인 전략이 있어야 되거든요. 영화 대부 3탄을 보면은 알파치노 대부가 너희 적을 미워하지 말아라. 너의 판단이 흐려진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열받는 일이 많고 막 하겠지만 대부가 항상 얘기하는 It's business. 이거는 사업이다. 이런 식으로 대응할 때가 아닌가 생각해요. 언제까지고 우리는 이렇게 파도 타기를 하며 살아야 하나. 근데 이렇게 된 것도 한국이 미국도 탐내고 중국도 탐내는 강한 나라가 됐기 때문이에요. 미국 국방부에서도 항상 얘기하는 게 한국 같은 동맹국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어느 나라가 50만 정예군이 있어요. 그 무기체계도 최고예요. 그럼 중국도 이런 한국을 미국으로부터 이탈시키고 싶겠고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더 큰 역할을 해주고 싶겠죠. 그러니까 한국이 워낙 성공하고 강한 국가가 됐기 때문에 시달림도 생겼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앞으로도 궁금한 강의 있으면 나오셔서 귀한 말씀 많이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제가 되자. 전제가 되자.